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맨.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슈맨. 네. 네. 이번 주 지금 장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예, 여기에서 또 나오는 이슈들. 네.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 지난주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반쪽짜리 승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첫 관문을 통과했고, 그리고 또 마운트 곡스의 물량, 비트코인 물량이 이제 대량 이동했다는 그런 기사가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지금 시중에서도 너무 많이 다뤘고, 또 이사님께서도 오전 오후 시황 하실 때 여러 번 강조하고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좀 까였죠. 네. 네. 이슈가 될 수도 이슈인데 다룰만한 건데. 이름도 갖고 만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 또 좀 봐야 될 내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는 FIT 21이라는 이제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뉴스인데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좀 암호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위한 소식들 중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이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되어 있느냐, 중앙화가 되어 있느냐를 이제 구분하여서 중앙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탈중앙화로 판명이 되면은 CFTC, 그러니까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 법안인데요.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일단 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탈중앙화냐 중앙화냐 따라가지고 사실 SEC와 CFTC는 암호화폐를 보는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산반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범주에 들어가서 어느 기관의 규제를 받게 되느냐가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도 판가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 내용 중에 좀 보면 이슈맨이 전에 얘기해 준 거에서는 일단 기준이 좀 네.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왔다. 네네네. 예, 탈중앙화하고 중앙화를 구분하는 기준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그거를 판명하는 게 5가지 기준 같은 게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투표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토큰 발행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0%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발행사나 개발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권리를 이제 20% 이하면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된다 그러고 20% 이상이면 중앙화로 이제 판명되는 좀 상당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물량들이 네. 20% 이하여야지만 탈중앙화로 취급을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겠다. 네, 통제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재의 의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한간에서는 어떤 분석가들은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압력이 나타나는 코인들이 나타날 거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탈중앙화를 표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또 이제 그 이면에는 재단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탈중앙화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라는 기준을 넘기 때문에 그럼 그 재단들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물량들인데 그럼 20%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물량을 좀 시중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그걸 맞추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분석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기준을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제 코인 이코노미 쪽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국내 재단 경우도 그렇고 해외에도 보면 일단 물량을 크게 고민 없이 그냥 찍어내놓고 그렇죠. 몇십억 개, 몇백억 개를 찍어내놓고는
나중에 이걸 속아갔느니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땜빵하는 식으로 그렇죠. 네네. 프로젝트 이제 플랜을 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런 플랜이 뭐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런 거는 사실 깊은 고민 없이 프로젝트에서의 그리고 에코에 대한 그 토큰과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네.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네. 되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걸러질 개연성이 있겠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건강한 좀 시장이 형성되는 걸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이제 또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고 이제 백악관에서 사인을 해야 이제 법안이 발의되는데 올해 상정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네.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꽤 크게 받을 수 있을 그렇죠. 네네. 가능성이 어떤 크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이른바 김치코인에 대해 좀 많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들 모든 게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 그 기준을 치면 재단이 임의로 뭔가를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깊은 고민 없이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퇴출 수순으로 들어갈 개연성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참고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지금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암호화폐 뭐 관련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건 한 2천억 원 정도 그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로비를 했으니까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로비를 통해서도 이제 상원에서도 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제가 명확하게 된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네네. 그러면서 이전에 뭐 특별한 기준 없이 시장의 가격적인 요소에 휘둘리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정리가 될 개연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뭐 밈코인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이게 좀 이더리움 ETF 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까지는 이제 그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좀 주춤하는 반면에 밈코인 전체 거의 대부분의 밈코인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DWF라는 또 마켓메이커가 대놓고 이제 여러 밈코인과 뭐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 협업을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고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레이디스라는 그 밈코인이 있어요. 네. 그쪽과 좀 협업을 했다고 해서 또 레이디스가 또 엄청 올랐습니다. 레이디스 민코인은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소녀 같은 그런 티커 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네, 꽤 오래 레이디스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긴 작년에 하죠. 이슈맨이 저 체크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민코인을 너무 많이 지금 달아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DWF나 아니면 이런 마켓메이커가 좀 어떤 민코인과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면은 뭐 주소로 이체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가격 변동성, 그러니까 위쪽이죠. 상승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미결제 약전 기준 상위 10위권에서 4개가 민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거 페페 아닙니까? 페페도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민코인에 대한 거래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시가총액 10위권에 안착돼 있고, 페페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페페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폴리곤까지 앞섰는데 지금 오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다시 좀 뒤로 밀려났더라고요. 지금 19위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게 유니스왑과 라이트코인보다 그 시가총액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체크했던 민코인 중에 하나가 플로키가 있었잖아요. 네네. 플로키도 좀 어떻습니까? 플로키도 상황 괜찮습니다. 지금 플로키에서 무슨
어떤 코인이 또 출시가 플로키 기반으로, 아까 플로키 프로젝트에서 출시됐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어제 오늘 해서 좀 상당히 상승세를 나타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민코인 최근에 이제 또 뜨는 민코인 중에 또 트렌드 보면은 이 또 우리 미 대선에 또 영향을 받는 이 대선 테마 네, 그렇죠. 코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슈에서도 이슈 점검에서도 다뤘는데, 트럼프의 마가. 마가. 네. 그래서, 이것도 좀 TMI이긴 한데, 트럼프 그 계좌, 그 지갑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한 1,000만 달러인가?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자신의 밈코인이 마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예, 그 많은 그 이득을 발생함과 동시에 지갑에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팔면은 좀 생이가 되겠죠? 돈이 많으니까요. 아마 예. 최근, 그러니까 기부도 많이 받아서, 네, 트럼프는 좀, 그 친암호화폐 행보를 계속, 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민코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네. 예, 뭐 이거 약간이라도 좀 담아볼 만한 코인들을 한번 정리하는 영상들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게 있어서 네. 일단은 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배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밈코인 같은 게 정말 좀 특이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단순한 그 재미 요소를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굉장히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예전과 다르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테마도 좀 뭐 재미 삼아든 아니면은 뭐 투자 목적이든 한 번쯤은 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에서 이제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일환으로 이제 가상자산과가 신설되었다는 걸 이제 밝혀졌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용자의 자산 보호, 그리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금지,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다루는 그런 보호법이 이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가장 지금 우리 뭐 내년에 뭐 금투세도 예약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좀 가장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법안 중에 하나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지금 지원책과 규제가 모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그럼 일단 뭐 7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되면은 네네. 뭐 하반기에 현물 ETF 부분들도 좀 네, 더 네, 명확하게 네. 기준이 나올 거고. 지금 어쨌든 국제적으로 지금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 이제 제도화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이거를 간과할 수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빨리 어떤 보호법이나 규제라든가 아니면 기준이 좀 명확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또 업비트도 자 법인에 관련돼 있는 법인의 계좌 활용 방법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개연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NH농협 농협은행도 이제 가상자산 뭐 관련 그런 부서를 또 신설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느낌이 좀 이상한 게 이전에 우리가 솔직히 이제 어떤 계좌를 틀려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거를 신설하기가 좀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좀 항상 이제 거기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거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절대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코인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와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암호화폐 쪽에 이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업비트 쪽에서 법인 계좌 뭐 그런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전에 네, 제가 네, 그 얘기를 네. 했지만 이게 법인 쪽에 진입이 되고 나면 그러면 거래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지죠. 기관들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들의 유보 자금들이
사실 암호화폐를 매수를 하는 과정이 거래소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후에 만약 국내에서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뭐 네. 그렇게 또 상품으로도 진행될 여지가 있으니까 네. 뭐 국내 현물 ETF가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면 뭐 코인베이스 미국의 현물 ETF에서 코인베이스가 수탁 업체죠. 하는 것처럼 뭐 OTC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실 부분들이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법인의 거래가 오픈이 돼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의 사전 흐름이다라고 저는 현재는 저희들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과 또 좀 전에 말씀해주신 현물 ETF까지 이제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은 기관이 들어왔다는 건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파생 상품 쪽에서 많이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로 오늘인가 그 보니까는 뭐 레버리지 현물 레버리지 ETF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예. 이제 파생 상품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그야말로 엄청나게 거래가 활발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 물고가 하나 터지고 나면 사실 그런 파생 상품에 관련돼 갖고 또 거래량이 또 하면은 또 인생 한 방을 아, 노리는 네, 한국인들 그렇죠.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너무 좋아하시죠. 국내에 일단 배당이 얼마냐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내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전개될 개연성이 있고 이게 국내 현물 ETF로 진행되고 여러 상품들이 나오면은 다시 또 재점화되는 내용들이 금투세 얘기나 이런 쪽으로 또 네, 뭐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제도권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세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하고 회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모두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는 이제 기준들이 좀 더 강화되겠죠. 네네. 예. 개인들의 매매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개들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 봅니다. 그렇게 제도화가, 그러니까 규제나 제도화가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시장상으로는 뭐 좋은 의미겠지만 건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투자자의 관점에서 네, 뭐 좋은 세월이 다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한 10%, 15, 20%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거의 통계적으로 봐도 많은 부분들이 큰 수익 나기보다는 네. 약간의 수익 혹은 오히려 좀 손실의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영향은 크진 않을 걸로 보는데 일단은 이제 좀 다양한 이제 장에서의 접근, 증시 쪽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접근성은 좀 더 커지는데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 이제 정보의 네네. 유입 부분들은 조금 이제 또 다 난립할 개연성이 있겠죠. 그럴 네. 때는 오히려 개인들이 뭔가를 하기에는 오히려 좀 더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헷갈리지 않겠는가 아, 하는 그럴 수도 생각도 있겠네요. 합니다. 네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머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여러 번 강조하셨던 점이 뭐냐면은 이제는 개인으로 대응하기 힘든 그런 시장이 올 것이다. 그렇죠. 네. 이 시장이 이제 기본이 글로벌이니까. 그렇죠. 네. 예.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뭐 어제 뭐 이슈가 있었던 뭐 마운틴 곡스나 네,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은 어 흘러가는 뉴스에 사람들이 지금 다들 움찔움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약간 겁먹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시라. 이 이슈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규제의 명확성을 진행하고 있는 측면들과 그러기 위한 국가 행정기관들 간에서의 좀 더 규제 명확화를 위한 움직임들 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밈코인 네네. 일단 이전에 솔라나가 떴을 때 솔라나 네. 관련 밈코인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더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더 베이스에서 이더가 오래전부터 밈코인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 밈코인들이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물론 단기적이라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뭐 국내에서의 금융위에서 진행되는 가상자산가 뭐 신설이나 네. 뭐 보호법에 관련돼 있는 진행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네 투자하고 뭐 여러 관점에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하시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뭐 어쨌든 여기에서 좀 더 규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 이슈맨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추적을 하고 해당 정보들은 뭐 이슈나 아니면 이슈 점검 시간에서 또 다뤄드릴 겁니다. 자, 오늘 다뤘던 내용들 이후에도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한번 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주 또 신선하고 핫하고 우리의 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이슈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